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계피,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계피의 따뜻한 성질은 복통, 설사, 풍섭성 관절염 등을 완화시켜준다. 생리통, 생리불순, 냉증 등 여성질환을 완화하는 데 탁월하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수족, 냉증, 손발 저림 치료에 효과적이다. 나트륨을 배출하는 칼륨 성분이 있어 혈압,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 복부가 차가워 일어나는 복통, 설사에 효능이 있다. 계피의 따뜻한 기운은 특히 자궁을 따뜻하게 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생리통, 생리불순, 냉증 등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하다. 아랫배의 찬 기운을 돌 때 계피를 먹으면 찬 성질을 다스려주고 아랫배에 따뜻하게 해준다. 계피에는 100g당 55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이 칼륨의 체내에 나트륨을 배출을 촉진시켜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계피의 강한 향, 세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계피 우린 물로 양치를 하면 충치 예방을 물론 입 냄새도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양치질이 서투른 아이들에게 양치 후 계피물을 가글을 하게 하면 치아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 계피로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계피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향과 매운 성분이 모기, 진드기 등을 벌레를 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계피를 가루를 낸 다음 그릇 또는 주머니에 담아 놓거나 계피향을 모기향처럼 피워 놓으면 여름철 모기를 퇴치할 수 있다. 계피, 효소 담는 재료를 갖다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피 300g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배 1kg 200, 황설탕 1kg 200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참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백제에 가난하고 미천한 약초꾼 서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동은 신라 제26대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흥모하게 됐다고 합니다. 곧바로 신라로 달려간 서동은 노래를 지어 온 장안에 퍼뜨리고 이 노래는 순식간에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져 결국 궁중까지 소문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진평왕은 공주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믿지 않았고 결국 선화공주는 진평왕의 노여움을 사 궁중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서동은 불쌍한 선화공주를 데리고 백제로와 혼인을 하고 서동은 공주의 지혜로 참말을 캤던 곳 주변에 매장되어 있던 금강에서 금을 캐 신라 궁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서동은 진평왕의 인정을 받아 백제의 무왕 자리에 오르게 되고 참마의 원래 이름은
서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약으로 부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어서인데요. 중국 당나라 대종의 이름이 이해인데 백성들이 참말을 왕의 이름인 서해라고 거침없이 부르자 못사람들이 임금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서약으로 고쳐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후 송나라 연종의 이름이 조서다 보니 서약을 산에서 나는 약이라고 해서 산약을 고쳐 또 고쳐 부르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참마는 막과의 덩굴성 여러 해살이 흘러 일본, 중국 등 전 세계에 60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참마, 부채마, 당풍마, 국화마, 각시마, 노꼬로마 등이 자생하고 수입 재배 품종인 단마가 있다고 합니다. 참마는 일본 사람들이 무척 즐겨 애용하는 식물로 많은 가정에서 텃밭을 심어 가꾸고 일본 여인들이 마죽을 아침상에 올리면 전날 밤 남편의 진한 사랑에 대한 노고의 대가이고 저녁상에 올리면 그날 밤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일식집에서 식사 전에 흰 점액질에 마습을 작은 그릇에 담아 내려놓거나 계란 노른자와 함께 곁들여 내놓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마을을 갈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참마는 뿌리를 서해 산악, 산에서 우연히 만난 식량이라고 하여 산우, 산에서 나는 콩이라 하여 야산두, 회산약, 불장서, 옥견, 산저, 연초, 서야, 사우, 구황강, 야백서, 선자서, 배약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즐기는 상약 등 주화는 영여자, 서예자, 서여과 열매는 풍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참마는 세계 바람개비 같은 날개가 달려있는 삭과로 그 속에 종자가 들어있고 둥근 기둥 모양의 뿌리가 땅속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아래쪽으로 점점 굵어지다가 끝에는 묵직하다고 합니다. 재배마는 덩이 뿌리로 고구마나 주먹이 쥔 모양같이 생긴 것이 있고 덩이 뿌리에 수백 개의 수염 뿌리가 달린 품종도 있다고 합니다. 참마는 새순이 나오면서 뿌리의 영양분을 줄기와 잎으로 보내고 이때부터 뿌리는 서서 영양분을 소모하기 시작해 물렁물렁해지다가 쭈그러들어 빈 껍질만 남고 줄기는 왕성하게 지상으로 뻗어 수십 미터를 자라면서 꽃이 피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며 자라기에 몇 년이 지나면 원래 있던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참마는 땅속에 영양분이 뭉쳐있는 곳을 찾아 살아가는 기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참마에 대해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다. 허루루 여인 것으로 보하여 오장을 충실하게 하고 기력을 도와준다고 하고 살을 찌게 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한다고 합니다. 심교를 잘 통하게 하고 정신을 앙전시키며 의지를 강하게 하고 음력 2월, 8월에 뿌리를 캐어 겉껍질을 벗기는데 흰 것이 제일 좋고 푸르고 검은 것은 약으로 쓰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참마는 근골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력을 강화시켜주고 옛 의서에는 오래 먹으면 귀와 눈이 맑아지는 보약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폐기와 폐음의 부족으로 인한 허약증 및 해수, 천식, 심음허로 생긴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윤약한 증상, 정액이 저절로 흘러나오거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줌을 흘리는 형상, 음허내열로 발생한 소갈, 신체 허약과 빈혈로 인한 사지마비에 써왔던 약물식물이라고 합니다. 항방에서는 참마 뿌리를 약재로 쓰고 우리 몸의 부족한 것을 보태주고 다양한 보익약 중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보기약으로 분류하고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고 합니다. 비정과 신장 폐를 이롭게 하는 약재입니다. 뿌리 외에 잎, 줄기, 열매도 쓸 수 있고 어린 잎은 살짝 데쳐 나물로 먹을 수 있고 튀김이나 전을 부쳐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공처럼 생긴
주안은 가을에 따서 그대로 35도 술을 담그거나 말려 쓰고 밥을 지을 때 한 움큼 넣어 주아밥을 지어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영양밥이 된다고 합니다.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캐서 먹쓰고 생것을 그대로 갈면 생즙이 되고 35도 술을 담그거나 잘게 썰어 말려 가루내, 죽, 수제비, 칼국수에 넣어 먹거나 구이찜을 해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찬물에 맨손을 오랫동안 손질하거나 겉껍질을 벗기면 옥살산 칼슘 성분으로 인해 피부에 가려움증과 염증을 일으켜 심하게 가렵고 이 증상은 체질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장갑을 끼고 씻으면 가렵지 않으며 가려움증이 발생하면 식초를 한 숟가락 정도 물에 타서 헹구면 된다고 합니다. 참마는 성질이 비교적 부드러워 단방으로 쓰기보다는 주로 보조약으로 많이 쓰는데 단방으로 쓸 때는 용량을 많이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참마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영상 끝났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